투자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부동산을 낙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실채권 투자법인 입찰 참가 방식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월세부자 TV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임정택의 월세부자의 비밀노트 2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입찰 참가 방식은 유동화 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한 투자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실채권 투자법입니다. 투자자는 론세일처럼 유동화 회사와 채권 매각 금액을 협상하고 매입 금액이 정리되면 입찰에 얼마의 금액으로 참가할 것인지 협의합니다. 입찰 가격은 부실채권의 채권 최고액까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최고액까지 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예상 배당 시점의 원금과 연체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 가격으로 적습니다. 입찰 참가 방식은 경매 낙찰이 목적이므로 낙찰 후 경락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낙찰 대금을 납부합니다. 경락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회사는 나와 유동화 회사 간 부실채권 매매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저당권이 투자자에게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론세일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입찰 참가 방식의 계약에서는 계약 조건에 차액 보전에 대한 선택사항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차액 보전이란 내가 최고가 매수인이 된 경우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참여한 제3자가 있을 때 그 차액 또는 차액의 일부를 유동화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는 보존 금액의 한도를 정해서 한도 이상 보존해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실채권 매입 금액이 3억 600만 원이고 차액 보존 금액이 600만 원이면 3억 600만 원 이상 입찰한 사람이 있을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차액을 보존해 주는 선택사항입니다. 선순위 금액에 대한 부분도 명시합니다. 보통 선순위 금액에 대한 부분은 유동화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매입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계약금은 경매 입찰 최저 금액이 10%며 경매 참가 시 유동화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계약금을 다시 빌려주기도 합니다. 유동화 회사와 투자자 간 사후 정산은 배당 후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찰 참가 방식의 세부 흐름을 보면 투자자가 자산관리회사와 접촉하여 협상을 완료한 뒤 매수 의향서를 제출하고 유동화 회사와 부실채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는 론세일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은 채권 매매가의 10%가 아니라 경매 최저 입찰 금액의 10%입니다. 입찰 참가 방식은 투자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별도의 입찰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자금 부담을 우려하여 유동화 회사에서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찰 당일 무이자로 투자자에게 대여합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 방식에서는 경매 최저 입찰 금액의 10%만큼만 계약금으로 받습니다. 다음은 경매에 참여하여 유동화 회사와 협의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최고가 매수인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낙찰을 받지 못하고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본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투자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어야 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경락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경매법원에 낙찰 대금을 납부합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자인 유동화 회사로 배당을 하고 유동화 회사는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를 계약서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즉 사후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정택 작가가 말하는 투자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 참가 방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월세부자의 비밀노트 2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항상 적극적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세부자 TV 책방은 책빛출판사의 월세부자의 비밀노트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